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한약이 아닌 감동을 처방하는 한의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약을 짓는다는 것은 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 둘 다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침은 5분 정도만 놓으면 되지만 한약을 짓기 위해서는 20분 이상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진표를 통해서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또한 혈압과 맥파를 검사한 뒤에 원장실로 들어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는 기본 문진부터 시작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환자와 대화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막문 문절 중에서도 으뜸은 문진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행동과 말투 등에서 모든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마치 재단사가 옷 하나를 재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상담해야 좋은 처방이 나옵니다. 10여 년의 임상을 해왔지만 지금도 한약 한제를 짓기 위해서 많은 처방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제가 처방한 한약 한제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허투루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후세방, 고방, 사상방 등의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처방을 사용합니다. 사상방은 이재마가 창안한 사상체질의학에 근거한 처방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체질이 있으며 각각 장부 기능이 강함과 약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사용합니다. 고방은 상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방이며 후세방은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금원 4대가 이후에 처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환자에게 어떤 한약을 쓰는 것이 적방일까 하는 것입니다. 처방은 결국 하나에서 만납니다. 환자에게는 잘 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의 처방 원칙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필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먹을 한약이 아니면 환자에게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약재와 중금속 한약 등이 뉴스에 나오면서 아직까지 한약이 간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아이들과 아내도 지금 여기서 달인 한약을 먹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도 제가 수시로 한약을 지어줍니다. 아내는 아이 셋을 낳을 때마다 몸조리를 도와주는 한약을 먹고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약하고 마른 편인 아내는 지금도 가끔 내가 한의사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벌써 아파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도 돌이 되기 전부터 몸이 아프면 한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첫째가 벌써 13살입니다. 한약은 원내에서 다립니다. 원의 탕전에 맡기면 아무래도 편하지만 제가 직접 다리고 약을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방식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그랬을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약을 먹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한의사로서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처방을 할 때는 머리를 싸매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한약을 먹고 환자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모든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약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약업사의 약재를 비교해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약재를 고릅니다. 제가 먹을 한약이 아니면 남에게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에서 쓰는 전문 한의약품 한약재는 약재의 중금속과 잔류 농약에 대해서 검사하여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확인받은 한약재입니다. 제가 안심하고 먹는 한약이어야 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한약은 마지막까지 검소하여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게 됩니다. 한약 안에 넣는 작은 커터칼도 환자를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또한 한약 안에 복용법을 반드시 써서 보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좋은 물은 결정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한약 또한 좋은 물로 달인 한약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달이는 물에 따라서 한약의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원장으로 일했던 한의원에서도 좋은 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통도사 백년암까지 가서 탱크로리로 물을 실어왔습니다. 어떤 한의원에서는 백두산에서 취소한 백산수만을 한약을 달이는 데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정수기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실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를 위한 정수기고요. 하나는 저희 한의원의 탕전실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입니다. 이 탕전실의 정수기는 특별히 약알칼리성 물만을 정수하여 나오게 됩니다. 알칼리수는 pH 7.5에서 10가량의 물로 몸에 좋은 다량의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적정 음용량을 꾸준히 마시면 산성화된 탁해진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몸 안의 신진대사를 도와준다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알칼리성 물만을 한약을 다리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나와서 한약 한 첩을 다리기 위해서 약탕기에서 호호하고 불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약을 짓는 데는 3가지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짓는 정성, 둘째, 다리는 정성, 셋째, 먹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정성이 합쳐져야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다려야 하고 약을 포장하고 보낼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정성껏 먹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기본입니다. 저는 한약 한 재를 보낼 때도 반드시 복용법을 씁니다. 한약 복용법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병명인지를 진단하고 처방한 한약은 어떤 약들인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몇 번 복용하며 향후의 치료를 위해서 몇 채가량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용법을 기록하면 환자들은 치료받으면서 내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한 재 20-30만원, 녹용 한 재 5-60만원 하는 한약은 환자들에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마음을 먹고 한약을 지은 환자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희도 정성을 다해서 복용법을 써 주어야 합니다. 한약은 한 달분 2재를 지으신 분은 한 재를 다 드실 때쯤 해피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약을 드셨을 때 몸 상태는 어땠는지, 불편한 데는 없었는지 확인 후에 2번째 처방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한약을 지으셨던 분들은 대략적인 체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번째 한약을 지을 때 큰 노력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몸 상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한 달이지만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환자에게도 몸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한약 복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연속된 한약 처방이 나가게 됩니다. 만약 제가 돈 욕심에 과잉 진료를 권하게 되면 환자들도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병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경험이 적은 한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권하는 진료가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그로 인해서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전체 언어의 10%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자는 의사의 눈빛과 확신, 그리고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보고 몸을 맡겨도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는 항상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환자들에게도 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침 환자는 침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약 환자는 약 환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고 효과를 본 환자들은 마치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듯 또 다른 약 환자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약을 먹으니까 좋아졌다, 약을 좋은 걸 쓰더라 하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설령 효과를 못 봤더라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치료에 따라왔습니다. 단순히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처방하는 한의원이 되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먼저 쌓고 한약이 아닌 신뢰를 먼저 처방한 결과였습니다. 한의원이란 곳은 특히나 아픈 환자들이 몸을 맡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병이 무슨 병일까? 더 아프면 어떡하지? 여기서 치료하면 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의사를 환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를 처방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환자들도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것이 한약이 되든 무엇이 되든 말입니다. 이상 한약이 아닌 감동을 처방하는 한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내렸고요. 이제 봄방학이 시작된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따뜻한 2월의 중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